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성과 거제, 거창 주민들은 지역별로 금액은 조금씩 달라도 모든 가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경상남도 지원금 외에 시군 자체 지원이 확대되면서 경남도민 사이에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놓고 시군별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됐는데요.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이 경남에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고성군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예산 64억 원을 군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가구당 20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2만 1천 가구 모두에 빠짐없이 지급됩니다. 다음 주 중으로 신청 시기를 공개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8월 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인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지방비 20%를 뺀 나머지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당 받는 금액의 최대치는 1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거제시는 정부 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을 못 받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7만 4천 명,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때 동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제 시민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인식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정부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하였습니다. 거창군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 주민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42억 원을 확정하고 지급 대상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경남형 지원금을 정부 지원안에 포함시켜 중복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와 경남의 지원금이 달라지고 경남 내에서도 시군별로 금액이 달라져 논란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KBS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경남의 16개 전체 선거구 후보들의 열전 현장과 주요 공약을 소개합니다. 첫 순서로 경남 정치 1번지 창원 성산구와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창원 의창구를 김소영, 김대진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의 주요 공약은 창원 노동법원 신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창원 인구 유출의 해법으로 소득부양 정책과 가스터빈 수소경제 등 산업 기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이흥석을 뽑으면 여당 후보로서 창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확실한 후보, 믿을 수 있는 후보 이흥석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는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창원 국가산단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관광산업을 육성해 창원의 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터전이 내가 나고 자랐던 터전입니다. 이 터전에서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창원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싶은 욕망으로 출마했습니다. 민생당 구명회 후보는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와 장애인 회관 마련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창원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4차 산업 육성을 통해 유능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두 쪽으로 내고 있는 정치인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상생과 조화의 조정자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코로나19 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카드형 지역화폐 5천억 원 발행을 약속했습니다. 방위산업 활성화와 스마트 전문 인력 양성으로 창원 지역 인구 유출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정치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당선되어서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 위기를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이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 서경철 후보는 창원대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창원형 대규모 공기업을 설립하고 고품질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 인구를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상구의 유권자가 55%가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확신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자주통일국가,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조규필 후보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100명으로 감축하고 모병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무상교육과 기본소득 보장으로 젊은 층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후보는 창원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창원대의 산재전문의과대학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KBS 공통질문인 동읍대산 북면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여당 원팀의 발전 동력을 제시했습니다. 창원 의창의 정치구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코로나19를 통해 민심은 민주당과 김기훈에게 확실히 돌아섰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저지와 창원 구도심 단독 택지 개발 규제 완화 등 도시 생활 환경 개선을 공략했습니다. 낙후 지역 대책으로는 교육과 문화, 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고 또 나라 경제를 이렇게 세우고 창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 기호 2번에게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길. 민생당 강익권 후보는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촉진 특별법 제정과 창원 특례시 지정과 구청장 직선제 추진을 공략했습니다. 낙후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는 원도시 무선 개발과 자족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직 민생, 강익권만이 적대적 양당 싸움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 정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싸울 때 3번 강익권은 일하겠습니다. 민중당 정혜경 후보는 두산중공업의 공기업화와 재벌 일가의 범죄 수익 환수를 공략했습니다. 낙후 지역 대책으로는 친환경 에코도시를 내놓았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한상구 후보는 국회의원 수 100명 축소와 무보수 명예직, 결혼수당과 출산수당 지급을 공략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KBS 창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21대 총선 김해갑 지역구에 대한 법정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와 두 번째 도전인 통합당 후보, 또 첫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후보 사이 치열한 정책 검증이 펼쳐졌는데요. 주요 내용을 차주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해갑 지역구의 최대 현안인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해 후보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현재 안에 보면은 충돌 위험은 여전히 내재해서 안전공항이 될 수 없고요. V자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소음이 여전히 더 많이 있습니다. 백지화해야 되고 가득 들어가야 된다. 김해공항 확장은 지역 경제와 도시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래 안전 문제만 해결된다면 김해공항 확장안을 대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도 반대고 이전도 반대입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면은 기존 공항을 활용한다든지 사천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상호 검증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에게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김해 평야에 그런 대단지를 갖다가 물류단지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허파와도 같은 곳인데 왜 자꾸 이게 그 평야를 자꾸 없애나가는 개발 공약을 자꾸 내시는가. 미래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남북철도가 연결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김해가 아니겠습니까? 19대 때, 20대 때 컨벤션 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때 또 공약을 하십니다. 그때 왜 컨벤션 센터를 짓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많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3선 의원이 되면은 이 정도는 한번 정말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는.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의당 하대용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했고, 통합당 홍태용 후보는 공공도립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민주당 민홍철 후보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맑은 날씨에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심할 순 없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피는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 창원의 기온이 6도, 진주가 1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나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머플러와 겉옷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까지는 오늘만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약간 쌀쌀해집니다. 일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도 15도 선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 하늘 종일 맑겠고 대기질도 대체로 무난하겠는데요. 오후에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미세먼지 상황은 좀 더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약간 포근하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함안 0도, 창녕 2도, 창원과 김해가 6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20도를 웃도는 등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진주의 아침 기온 1도, 하동과 사천이 4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도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봄 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에서 대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피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 피해 규모는 17억 원에 달하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 사는 30대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7개월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솔직히 이 돈으로 이제 결혼하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근데 다 날리기에 처했으니까. 피해 세입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만 36명. 전체 피해 규모는 1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총 52호실 규모로 혼자 살기 적합한 7에서 10평짜리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해 세입자들 대부분은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법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를 제때 못 내 피해자 32명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법인의 대표는 계속 바뀌었고 그때마다 보증금을 돌려줄 거라고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대표분들이 두 분이 바뀔 동안 항상 약속은 이제 다음 대표가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요. 법인의 현재 대표도 이전 대표를 찾고 있습니다. 이전의 대표들을 다 만나야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36명은 검찰에 오피스텔 법인 전현직 대표와 부동산 관계자 등 6명을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자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 지지자 8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중순 예비 후보자가 개최한 간담회에 음료 비용 일부인 20만 원 상당을 지불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5명도 지난달 하순 대학생 등 30여 명이 모인 간담회에서 4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어제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야생차 주산지인 화계면 일원에서 올 들어 첫 야생 해차를 수확했습니다. 차나무 재배에 최적의 토질과 기후 조건을 갖춘 하동은 전국 차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구제역과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돼 평시 방역 체계로 수위를 낮춥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AI 특별 방역이 지난달 말에 종료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방역 상황실과 밀집 사육단지의 통제초소 운영 등의 비상 대응 조치를 해제하고 거점 소독과 농가 자율 방역으로 돌립니다.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청년 체험단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일할 기회를 주고 참여 기업엔 체험 인력의 훈련 수당으로 1인당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공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은 만 15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